네, 7월 26일에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간 에피소드가 다음 달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완성된 대로 공개하고 에피소드 완성 직전에 어느 정도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이후 개통하는 고속시외버스 노선들 추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단편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동부고속과 대원고속이 당일부터 천안 거제고현 장승포 노선을 하루 2회 운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천안고속버스 터미널 승차원에서 취급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경부행이 출발하는 터미널 건물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이전에 김해경유, 김해공항행이 취급된 적이 있었죠. 지난해 12월까지만 운행하고 나서 없어졌던 노선이고, 이러면서 경남 지역 행선지도 없어졌다가 거제고현과 장승포를 통해서 다시 경남 지역 행선지가 생기는 겁니다. 서산 당진 청주공항 노선 8월 6일부터 금호고속에서 하루 3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주 북부를 경유하는 형태로 곧 운행을 시작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린 바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당진에서 청주공항까지는 직통으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얘기했던 당진 청주고속 노선 개통도 예정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처에서 서산 출발 청주시외 도착으로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금호고속에서 운행에 들어가는 건 청주 가경동 터미널에 서지 않는 점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부 제천 노선 하소동 정류소 경유하고 있죠. 기존에는 CU 편의점 제천 하소 정류장점 쪽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8월 1일 롯데마트 앞으로 옮겨갑니다. 앞으로 하소동 경유는 롯데마트 앞에 정차하는 것이란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 따르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양평, 홍천 노선을 2027년을 목표로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인가를 완료했고, 금강고속에서 하루 4회 36인승 버스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서울경부 원주혁신도시 노선과 서울경부 원주기업도시 노선이 각각 분리됐죠. 원주혁신도시 노선은 죽전정류소를 경유하는 형태가 됐고, 원주 기업도시 노선은 현재 의료진흥원까지 운행하는데 문막을 경유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기업도시 노선이 문막까지 경유하게 된 것 때문에 지역 카페는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막 경유 노선이 멀쩡하게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기업도시 문막 간 소요시간 20분가량이었는데 문막에서는 탑승객이 없었다든지 하는 불만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은 광주 원주고속도로 서원주 IC를 통한 경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개통이 분리되기 전에 정말 서원주 IC를 이용했던 노선인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중부대륙고속도로가 이동 경로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면 성남 이천호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안내하는데, 초월 IC 전후로 발생하는 상습 정체를 무시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성남 이천호나 광주 원주 고속도로는 아예 버스 전용차로 없죠. 버스 전용차로 조금이라도 더 길게 사용하려면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을 통해서 가지 않는 이상 안 되는 실정이기도 하고, 용인휴게소 쪽을 거쳐가는 경로로 하면 문망아시를 통해서 기업도시까지 들어가는 게 최적의 경로라고 안내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문막을 경유지상에 넣은 것이 아닌지 추측됩니다. 대전 서나부터미널 운영사 루시드가 중구청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폐업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사유에 따르면 운영업체의 지속된 노선 축소로 인한 터미널 이용객 감소 및 터미널 경영 사태의 악화인데요. 1979년 지어진 서남부터미널은 한때 하루 이용객 수가 약 8,000명에 달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승객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최근 하루 이용객 수는 약 120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시드는 부지의 터미널 기능을 포함해 주상복합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용도가 폐기되면 구청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2023년 사업 허가를 받았다가 터미널 상태가 악화되면서 폐업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구청은 터미널이 공공시설인 만큼 사업자의 수익성만 고려해 폐업 신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대전시가 터미널을 남기든 간이정류소를 설치하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요구해왔지만 대책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성이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폐업 신청을 반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범한자동차가 이번에 또다시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23년 12월 12일까지 제작된 이스카이 11 총 60대가 등하장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외 광원을 사용했고,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야간 주행 시 등화의 식별성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 지난 21일부터 리콜됐습니다.
지난 시기까지 있었던 범한 자동차 모델의 리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똑같이 이스카이 11 60대가 등화장치 뒷바퀴 조명 등이 지목됐는데 금형 노후화로 인한 품질 불량으로 차량 후측방 외곽에 대한 식별성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끝단 표시 등의 금형 노후화로 인한 품질 불량도 원인으로 지목돼서 결국 고객 통지문을 통해 리콜을 알렸죠. 지난해 8월에는 이스카이2와 911 등 총 190대가 리콜됐는데 차량 표면에 달린 거울 등 간접시계 장치에 설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물이나 사물이 왜곡된 채로 보여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지목됐습니다. 2024년에도 리콜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스카이 11 등 총 100대가 승차 장치 쪽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승강구 외부 잠금 장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동을 ON으로 조작할 때 경고가 전달되지 않고 승객석과 입석, 통로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올해 양산에서는 범한 자동차의 코치형 전기버스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나왔죠. 도입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차가 도입 초기부터 오류 코드가 뜬다든지 하는 각종 결점을 안고 있었던 문제의 차종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진행하던 한 주간의 소식들은 8월 9일부터 위클리 뉴스로 개편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 주에 있을 회차가 바로 한 주간의 소식들 마지막 순서가 되고 진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있을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다시 오겠습니다.